지혜로운 노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감성적인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 혼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강인하고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노년기는 인생의 가을과 같아서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 자녀들의 바쁜 삶 또는 익숙한 집안의 적막함과 같은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런 외로움이 과연 기쁨과 삶의 의미의 끝을 의미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혼자서도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영감을 주는 방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마음의 평화를 되찾는 방법, 그리고 세상과 새로운 연결을 시작하는 길을 열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영상은 단순한 대화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고 아름다운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을 통해 노년기와 외로움에 대한 시각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여정을 시작할 강력한 동기를 줄 수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가장 멋진 순간은 아직 여러분 앞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제가 마음에 드신다면 아래의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김민준 씨의 이야기. 제 이름은 김민준이고 올해 62세입니다. 퇴직 전 저는 공기업에서 반평생 가까이 근무했습니다. 회사가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기 퇴직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평소 절약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축이 있어 생활이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제 가족은 한때 아주 화목했습니다. 아들과 딸 모두 결혼했고 각자 안정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가족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몇 년 전 아내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이들은 각자의 가정에 집중하다 보니 방문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소파에 혼자 앉아 텅 빈 집안을 바라보며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다소 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 혼자 계시죠? 급한 일이 있어서 이번 주엔 못 갈 것 같아요. 아들의 말을 듣고 살짝 허탈했지만 바쁜 그의 사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결혼하면 챙겨야 할 일이 많아지니까요. 저는 아들을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내일 신경 써. 아버지는 괜찮다. 전화를 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직장 일과 가정 생활에 바빴지만 지금은 퇴직하고 아내도 떠난 뒤 자식들도 뿔뿔이 흩어지니 텅 빈 마음이 날로 커져갔습니다. 다음 날 이웃인 박 씨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평소 말이 잘 통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김 선생님, 이제 집에 혼자 계시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 대신 침묵했습니다. 박 씨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말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내와 아이들 모두 각자 바빠서 마음 한구석이 허전합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마치 가슴이 꽉 조이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 고독은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박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야 하지 않겠어요? 김 선생님은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 정말 혼자 남게 된다면 그때 삶이 어떨지요? 그의 말은 마치 가슴 깊이 박히는 바늘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상황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혼자 남게 된다면 이 넓은 집에서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 삶이 어떨지요? 그날 이후 그의 말은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며칠 후 딸이 외손자를 데리고 저를 방문했습니다.
딸이 어릴 적 좋아하던 음식을 몇 가지 준비하며 오랜만에 대화를 나눌 기회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잠깐 들렀어요. 조금 있다가 남편 데리러 가야 해요. 딸의 바쁜 목소리와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며 마음 한구석이 씁쓸해졌습니다. 그래, 내일 봐. 아버지는 괜찮아. 딸은 음식을 서둘러 먹고 외손자를 데리고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 몇 마디 당부를 남기고 급히 집을 나섰습니다.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낮에 있었던 일이 계속 떠올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혼자 남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 질문이 다시 머릿속에서 떠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다.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며칠 후 저는 박 씨에게 동네 공원에서 산책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박 씨에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님 말이 맞아요. 저도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했어요. 이 나이에 정말 혼자 남게 된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준비가 필요하겠어요. 박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더 힘들어질 테니까요. 우선 재정적으로는 스스로 먹고 살 돈을 확보해야 하며 절대 자신을 힘들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분명히 경제적 기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돈이 없으면 노년의 삶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저축액을 다시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검소하게 살고 있지만 앞으로의 의료비나 기타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철저히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박 씨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없고 자녀들은 자기 삶이 있잖아요. 언제까지나 그들에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스스로 독립해서 자신을 돌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평소에는 운동도 하고 활동적인 생활을 해야죠. 집에만 갇혀 지내면 안 됩니다. 박 씨의 말은 제가 그동안 자녀들만 생각하며 내 삶의 질을 돌보지 않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매일 텔레비전을 보는 것 외에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는 게 전부였고 사회활동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곧 우울함이나 건강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활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침마다 공원에서 운동을 하고 저녁에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바둑을 두거나 다른 노인들과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게 되었고 제 삶도 점점 더 풍요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독감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앞으로의 날들을 생각하곤 했습니다. 만약 정말로 혼자만 남게 된다면 누가 내 곁에 있어 줄까? 내가 아프면 누가 돌봐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배우자를 찾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기에 그런 선택을 한다면 아내에게 죄책감을 느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고독감이 점점 더 커져갔고 저는 더 이상 이 상태로는 지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용기를 내어 박 씨에게 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아내를 잃고 똑같은 생각을 했었죠. 우리 나이에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화하고 함께 나누며 필요할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의 말은 제 마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맞습니다. 배우자를 찾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점점 그 생각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동네에서 열린 공동체 활동 중에 저는 송지원 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나이가 지긋했지만 매우 활발하고 개방적인 분이었습니다. 그녀 역시 혼자 살고 있었으며 자녀들은 모두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고 이후에도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송 씨는 낙천적이고 여행을 좋아하는 성격으로 제 삶에 많은 즐거움을 더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요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며 TV를 보곤 했습니다. 비록 서로 약속하거나 맹세하지는 않았지만 그녀와의 동행은 제 외로움을 크게 덜어주었습니다. 송 씨가 제 집으로 이사 온 후 집은 훨씬 따뜻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TV와 함께하던 식탁은 이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소리가 가득한 자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우리의 삶은 부부처럼 서로를 챙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고열이 계속되었다. 송 씨는 매우 걱정하며 약을 챙겨주고 몸을 닦아주며 분주히 움직였다. 그리고 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나를 병원에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송 씨가 열심히 나를 간호하는 모습을 보고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다가와 물었다. 아버지,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저희한테 바로 말씀하셔야죠. 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너희에게 신경 쓰이게 하고 싶지 않았다. 각자 바쁘잖니. 게다가 송 씨가 정말 잘 돌봐주고 있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마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나를 병원에 데려가 검사를 받게 했다. 의사는 심각한 문제는 없으며 며칠간 휴식을 취하면 된다고 말했다. 아들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간호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나는 집이 더 편하다. 게다가 송 씨가 잘 돌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아들은 더 이상 설득하지 못하고 송 씨에게 내 상태를 잘 챙겨달라고 당부한 후 돌아갔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송 씨가 분주히 나를 위해 애쓰는 모습을 보며 따뜻함을 느꼈다. 나이가 들면 누군가 곁에 있는 것이 참 좋은 일이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송 씨와 나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젊은 사람들의 사랑처럼 격렬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동행은 단순하고 안정감을 주었다. 우리는 서로의 건강을 챙기며 서로를 보살피며 평온하고 따뜻한 삶을 이어갔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어느 날 송 씨의 아들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송 씨가 가족과 함께 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나는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말했다. 아드님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축하할 일이네요. 자녀와 함께 사는 것도 좋죠. 송 씨는 당황한 듯하며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여기에서 익숙해졌는데 가도 별로 도움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뭔가 위로의 말을 기다리는 듯 했다. 내 마음은 복잡했지만 결국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자녀가 필요로 할 때 가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죠. 저는 혼자 있어도 괜찮아요.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내 마음은 무겁고 답답했다. 며칠 후 송 씨는 아들과 함께 살기로 결정했다. 나는 그녀를 기차역까지 배웅했다. 송 씨가 기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다. 기차가 출발할 때까지 나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다시 텅 빈 집을 마주했을 때 익숙했던 온기가 사라진 자리를 외로움이 채웠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것이 노인의 운명이구나. 결국 고독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겠지. 어느새 내 눈가가 뜨거워져 있었다. 송 씨가 떠난 후 내 삶은 다시
예전처럼 혼자만의 시간으로 돌아갔다. 거울을 보며 씁쓸히 웃었다. 아침이면 여전히 운동하러 나가고 예전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지만 내 마음속의 공허함은 결코 채워지지 않았다. 아들과 딸은 가끔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물었지만 그들에게는 각자의 가족과 책임이 있었다. 자주 곁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나는 그들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아 항상 아빠는 괜찮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실 내 안의 외로움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어느 날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사람들이 요양원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마도 나도 미래를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가 온 것 같다. 다음 날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잠시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요양원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거기 너무 쓸쓸하지 않을까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쓸쓸하고 안 쓸쓸하고의 문제가 아니란다. 아버지에게는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 너희는 바빠서 항상 내 곁에 있을 수 없지 않겠니? 요양원에 가면 적어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또래 친구들과 이야기하며 지낼 수 있으니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니? 아들은 망설이는 듯한 목소리로 동생과 상의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두 자녀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파에 앉아 무거운 표정으로 있었습니다. 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신 걸 이해해요. 하지만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잘 적응하실 수 있을까요? 저희는 아버지가 거기서 더 외로워지실까봐 걱정돼요. 자식들의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따뜻해졌지만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아버지는 이미 잘 생각해 봤단다. 노년을 평안히 보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 요양원이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단다. 게다가 너희가 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지는 건 원치 않는다. 제 말에 두 자녀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고 이 결정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단순히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각자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결국 자녀들은 제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저희도 아버지의 선택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저희가 자주 찾아뵐게요. 아버지께서 외롭지 않으시도록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한결 가벼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도시 외곽의 한 요양원으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은 환경이 매우 좋았습니다. 정원이 있고 공동 활동실이 있으며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첫날 정원을 거닐고 있을 때 이곳에서 오래 지낸 한태양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며 저를 데리고 시설을 안내해주고 몇몇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 방의 침대에 누워 창밖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낯설지만 적어도 더 이상 고독과 홀로 마주하지 않아도 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몇 명의 새로운 친구들과 친해졌고 삶의 새로운 목적이 생겼습니다. 요양원에서 6개월을 보내며 저는 이곳의 생활에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운동을 하며 새 친구들과 대화하고 바둑을 두는 일상이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자녀들은 여전히 자주 전화를 걸어 제가 잘 지내고 있는지 필요한 것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잘 지내고 있다.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점심 식사 후 평소처럼 햇볕을 쬐고 있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급했습니다. 아버지, 송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셨어요. 지금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그분이 괜찮으신 거니?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들은 숨을 가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방금 소식을 듣고 급히 병원으로 가는 길이에요. 아버지도 병원으로 가실래요?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에 빠졌습니다. 송 씨와 관련된 소식은 제 가슴을 후벼 파는 듯한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요양원 직원에게 부탁하여 병원으로 갈 차를 준비했습니다. 가는 길 내내 제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송 씨가 떠날 때 저를 향해 웃으며 잘 지내라고 했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생기다니. 병원에 도착하니 두 자녀가 응급실 밖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들이 다가와 저를 의자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의사 선생님이 응급처치를 하고 계신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저는 수술실 문 위에 켜진 붉은 불빛을 멍하니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송 씨는 늘 강인한 분이었기에 이번에도 잘 이겨낼 것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걱정은 끊임없이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렀고 초조함은 점점 커졌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거의 달려가듯 다가가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분은 괜찮으신가요?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고령이시고 부상이 너무 심합니다. 가족분들께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 가슴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몸이 굳어버린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이 저를 부축했지만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습니다. 잠시 후 문이 다시 열리고 간호사가 송 씨를 침대로 옮겨 데리고 나왔습니다. 송 씨의 창백한 얼굴과 미약한 숨소리를 보며 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한때 밝고 낙천적이던 송 씨가 이제는 이렇게 힘없이 누워있는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송 씨의 손을 잡으며 조용히 외쳤습니다. 송 씨, 꼭 힘내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남은 삶을 같이 하기로 약속했잖아요. 저를 두고 가시면 안 돼요. 송 씨는 희미하게 눈을 뜨며 제 말을 듣는 듯 했지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눈가에 눈물 한 방울만 흘렸습니다. 그 눈물이 제 가슴 깊숙이 파고들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송 씨의 손을 꼭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송 씨, 제발 떠나지 마세요. 저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만약 당신이 떠난다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 두 자녀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치고 있었지만 이 순간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송 씨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는 위급 상황을 통보했고 저는 한 발짝도 송 씨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송 씨는 제 존재를 느꼈는지 미약하게 눈을 뜨고 힘겹게 손을 들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차가운 손을 느끼며 저는 더 강하게 손을 움켜쥐었습니다. 제 눈물은 끊임없이 그녀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송 씨는 힘겹게 입술을 움직이며 마지막으로 몇 마디를 남겼습니다. 김 선생님, 잘 지내세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의 손은 힘없이 떨어졌고 눈은 천천히 감겼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밀려오는 고통이 저를 집어삼켰습니다. 송 씨의 차가운 손을 잡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송 씨, 가지 마세요. 저를 두고 떠나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그녀는 세상을 떠났고 제 삶에서 마지막으로 저를 진심으로 아껴준 사람이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은 한순간에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송 씨가 떠난 후 며칠 동안 저는 무기력한 상태로 지냈습니다.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 아무런 의욕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요양원으로 돌아온 뒤 저는 삶의 일부를 잃어버린 듯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함께 산책하고 이야기 나누던 친구들조차 저의 변화를 알아챘지만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제 곁을 지켜줄 뿐이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에 겪는 상실감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한번 잃어버리면 결코 되찾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요. 제 자녀들은 제가 힘들어하는 것을 알고 자주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을 데리고 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저를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굳게 닫힌 채 더 이상 진정한 기쁨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가끔 저는 웃지만 그것은 자녀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일 뿐 제 마음속 외로움은 점점 더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제 옆에 앉아 제가 멍하니 있는 모습을 보더니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송 씨도 아버지가 이렇게 지내는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얘야, 세상에는 말로 쉽게 내려놓을 수 없는 일도 있단다. 너희는 아직 젊어서 잘 모를 거야. 하지만 나이 든 사람에게 소중한 사람을 갑자기 잃는다는 것은 하늘이 반쯤 무너지는 기분이란다. 아들은 말없이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있잖아요. 손주들도 있고요. 저희는 항상 아버지 곁에 있을 거예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지만 공허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안다. 너희가 아버지를 얼마나 걱정하는지. 하지만 가끔은 이 마음속 공허함은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법이란다. 어느 날 정원을 산책하다가 새로운 어르신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몹시 슬퍼 보였고 눈에는 혼란과 무력감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새로 오셨나요? 저와 같이 산책하시겠어요? 그분은 저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정원의 작은 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는 제 마음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들은 보통 외롭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는 서로가 있기에 함께 이 마지막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있자 송 씨의 모습이 제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제 귀에 맴도는 듯했습니다. 그녀의 미소와 따뜻한 배려는 이제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송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과 존재는 제 가슴 속에 강한 힘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눈을 감으며 예전보다 외로움이 덜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떠남이 저를 슬프게 했지만 그녀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의 모든 관계, 가족이든 친구이든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법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요양원 정원에 서서 따스한 햇볕이 제 몸을 비추는 것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지만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던 감정들은 항상 남아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정신적 지주가 되어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에서 얻는 깊은 교훈.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무라카미 하루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항상 사람이 천천히 나이 들어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사람은 한순간에 나이를 먹는다. 눈을 한번 깜빡이면 하루가 지나가고 뒤돌아보면 1년이 흘러가 있으며
한순간에 인생이 끝나버린다. 젊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당신도 젊음이 사라지고 첫 번째 흰 머리가 나타나며 얼굴에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하는 순간을 맞이할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스스로 나이를 언급하는 것조차 두려워질 때가 옵니다. 시간이 빠르게 흐르는 것이 두려워지는 나이. 부모님이 점점 약해져 당신의 손길이 필요해질 때 당신은 자신이 이미 50고개를 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 누군가 당신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부르며 당황스러운 기분이 들지만 결국 자신이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아직 젊잖아, 뭘 걱정해? 하지만 그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말을 확신할 자신이 없음을 깨닫습니다. 심지어 그 말은 스스로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며 말을 끝내자마자 눈물이 고일지도 모릅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말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친구는 많고 동료와 지인도 많지만 당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어쩌면 단 한 명도 없을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위로의 말조차 형식적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결국 말을 아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마음을 이해할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밤이 되면 고요한 속에서 눈을 감고 자신의 심장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혼자 있지만 외롭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않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들의 입은 그들의 것이고 굳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인격과 판단력을 믿으십시오.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은 젊었을 때보다 더 겸손해집니다. 하늘도 두렵지 않고 땅도 두렵지 않았던 젊은 날의 자신감을 지나 중년에 접어들어 인생이 얼마나 뜻대로 되지 않는지를 깨닫습니다. 역경은 항상 순탄함보다 많고 때로는 운명 앞에 실패를 받아들여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다면 양심에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알게 되고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지만 교만하지 않고 겸손함을 선택합니다. 바로 그 겸손이 당신을 더 존경받게 만듭니다. 세월이 흐르고 자신의 모습이 전과 다름을 깨닫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정신은 강해지고 경험은 풍부해지지만 가장 크게 달라진 것은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란 손을 잡고 평생 함께한다는 것이라 믿었지만 이제는 많은 사랑이 단지 일시적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를 돌이켜보면 누구도 처음 모습 그대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서조차 모든 것이 희미해질 뿐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은 점점 더 인생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때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일도 이제는 익숙해지고 굳이 비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그저 외면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상에는 어쩔 수 없는 일도 많고 누구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기대했던 것만큼 좋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너무 잘 대해주는 것은 오히려 실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신에게 더 잘해주고 필요할 때는 조금 냉정해지십시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은 실망을 배웁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얻는 것이 적을 때가 있습니다. 희망이 크면 실망도 큽니다. 실망이 반복될수록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당히 기대하고 적당히 포기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망은 인생의 일부이고 희망은 인생의 꿈입니다. 마음이 균형을 잡으면 얻고 잃는 것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고 자신에게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누구에게 의지하느니 차라리 자신에게 의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당신에게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오히려 가장 강해질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인생은 몇십 년뿐입니다. 잠시 고생하면 그 이후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당신을 진정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주변에는 사람이 많고 친구도 많지만 대부분이 얕은 관계입니다. 진심으로 당신을 걱정해주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인생이 얼마나 외로운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무도 당신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스스로를 챙기십시오. 세월이 흐르고 사람은 결국 늙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것을 자연에 맡기십시오. 당신의 것이면 반드시 오고 당신 것이 아니면 붙잡으려 하지 마십시오. 눈물과 한숨 속에서 살기보다 즐겁고 가볍게 사는 편이 낫습니다. 내려놓아야 할 것은 내려놓고 소중한 것은 소중히 여기십시오. 떠나야 할 때는 돌아보지 말고 떠나십시오. 지나가고 감정이 북받칩니다. 인생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 있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공유하며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새로운 영상이 업로드될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알림종을 켜는 것도 잊지 마세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댓글로 끝까지 봤습니다라고 남겨주세요. 제가 여러분이 정말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관심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를 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내어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 모두가 항상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정중히 인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